정도 강력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화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 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10월 22일 이땡이네요. 2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앙 태양 가운데 3경주입니다. 2번만 럭키미스. 어차피 선두권에 나선 마필이 장충입니다. 안쪽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선두권 가담도 가능한. 5번 영품 모배는 은근히 괜찮아요. 띄울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놓고 5번 럭키미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경주에요. 경주를 첫날차 3번 럭키봉화도 선두권에 정규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크를 제대로 갈고 나와서 봉화 마스크 성장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3번 놓고 6번 드려. 6번, 3번, 10번, 6번.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언저리선화는 700에서는 의외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정말 리즈머니 일반 경주에서 제 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일권이 있습니다. 1번, 2번, 11번. 10번, 2번, 5번 3마리가 섰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씩씩해요. 뭘 내가 울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를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복수하니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꼬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꼬이는 것 같아요. 많이 괴로워도 또다시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한 주를 또 준비하면서 또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또 헤헤거리고 깔깔거리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기수협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기수협회 취재기자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 저 빼면은 3명이죠. 굉장히 예전에 10몇 명에서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저희는 더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 4명이 전하는 이 기수협회의 내용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구라죠. 뭐 실명을 까드릴 수는 없지만 한대건은 직접 만나고 왔고 직접 듣고 왔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뭐 재밌는 얘기들 많았어요. 뭐 KRI컵 대상 경주가 있잖아요. 근데 뭐 워낙에 우열이 드러나 있는 경주다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얼마만큼 띄워줄까 이게 더 화두가 됐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본 뭐 이혁 기수라든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문세영 기수도 만나봤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승정지에서 풀려나서 추석 때 잠깐 못 봤던 기수들이 장추열 기수도 토요일 날은 정지인데 일요일 날 나오니까 반갑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방송에서 심도 있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요. 그리고 제가 오픈 승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제가 승부를 하는 경주인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바가 메인 승부 틀렸잖아요. 제가 다바가 정말 진한 다바가 진짜. 그 덕분에 제가 무통장 지금 월문자 이벤트 제가 3주만 하려고 했었는데 무기한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뭐 제가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한 주 신청하는데 원래 문자가 3일에 5만 원 아닙니까? 제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빛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예요? 에이스 경마 책자에 보시면 제가 추천 경주 안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대건이가 그래도 양아치가처럼 하진 않는구나 하는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고 있죠. 오픈 메인 승부 경주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오픈 메인 승부 처음으로 했는데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일요일날 오픈 메인 승부 경주는 복병마 이번 주목도끼를 잘 잡아내고서도 20배짜리 배당을 놓쳤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왜 놓쳤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나고 나면 다 아쉽죠. 이번 주 역시나 오픈 메인 승부 경주가 있는데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적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성원, 제 매출이 바닥이 됐습니다. 제 오픈 승부 경주가 매출이 바닥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방송만 보시고 전혀 제 음성 정보를 들어주지 않는데 어차피 각오했던 일이니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도와주라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역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빨대는 정말 잘 꽂습니다. 저한테 아주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 빨아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전 딱 먹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돈 벌 만큼만 벌면 되고 욕심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재밌는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방송도 계속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하고 오픈을 하는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기자란 걸 왜 뽑는지 저는 이해가 못하겠어요. 기자란 걸 뽑아서 취재하라고 시켜놓고서 아니 뭐 공개를 해주는데도 지랄을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나한테 소스 줘? 기수나 조사들이? 야 너만 알라고 했던 거야. 왜 딴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얘기를 해?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공개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줘야 돼요. 면제부가 되니까. 인기마들이 부진한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 인기마가 부진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그냥 비밀 덩어리들이야. 그러니까 경마장에 정보가 없으면 소스가 없으면 이것도 재미가 없어. 뭐 매번 끼는 말이 우승하고 하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들 경마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아닌가? 하는가? 돈 달라고 하나? 한 점업에 나와도 그냥 이빨 들이대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틀리지 않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열려있으니까 전화하셔도 되고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제 방송을 찍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자, 출발해볼까요? 네, 승부처입니다. 3경주, 6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 3, 4, 6, 7, 열. 3, 4, 6, 7, 열이고요. 서울경마. 그리고 부산경마는 4경주와 6경주인데 오픈 메인 승부경주. 번호 마번, 때리는 마번, 주력 마권 다 공개해드립니다. 4경주로 잡았고요. 초특급 승부는 초특급 승부,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10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경마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 직접 들어가서 얼굴 맞대고 침 뱉어가면서 그리고 귀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를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문세영 기수입니다. 두 마리 필요 없는 기수고요. 오늘 여기 조교 때 그런 건지 아니면 마늘 하나 싸웠는데 입이 다쳤더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여기다 밴드를 이렇게 바르고 나갔더라고요. 물어볼 거 그랬나? 뭐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문세영 기수 만난 것 같고요. 문세영 기수와 대화를 나눴던 마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나 똑똑하고 자신 있고 사람이 그 정도 벌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좀 그렇게 변하나? 언제나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이 참 보고 좋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한대는 오픈 메인 승부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3화 동틀대입니다. 자, 이 동틀대는 지난번 경고 때 인기만을 팔릴 때 배당 없어서 찍어 먹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틀대와 라운넬리의 막권, 단통 막권으로 끝이 나면서 내심 3.5밖에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우승까지 했어요. 동틀대에 대한 조기에 대한 평이 문세영 기사가 좋았었기 때문에 선행까지 나갈지는 몰랐는데 선행까지 주도하면서 막판에 끝걸음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56.5kg 그냥 갔다가 얹어놓은 거죠. 주라고. 항상 또라이 같이 뛰어서 그러니까 매번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해서 18조의 박대영 조교사의 입장도 참 난감하게 했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문세영 기수를 만났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는 좋고 또 하루는 안 좋고 도깨비 새끼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지난번과는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선행까지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선행도 쉽지 않고 부담금도 56.5까지 올라갔어요. 경제의 조건도 바뀌었고 마필에 대한 믿음감도 조금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동틀 때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문세영 기수도 뭐 하루는 잘 뛰고 하루는 못 뛰니까 뭐라고 평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얘기를 해줬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픈 메인 승부경주로 했잖아요. 내가 어떤 막권으로 주력할 건지 다 공개를 한다니까 4경주 오픈 메인 승부경주 보겠지 뭐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보면 용단정보 한 번씩은 듣지 않나? 내가 욕심이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피는 7경주에 출전한 7번마 금화포르테예요.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기도 하고요. 저는 승부용리도 뭐 다 오픈해 드리는 편이니까. 금화포르테를 말할 때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두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추협핑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필은 뭐 어느 날 조금 더 나아져서 선입권에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냥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딱 쓰는 그러한 느낌을 항상 얘기를 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인기 1위 마필이었었지만 스피드코어가 들어오면서 17.9배의 배당을 만들어냈던 마필이고 금화포르테가 터트린 게 아니라 뭐 스피드코어가 터트린 거기 때문에 늦추입이죠. 그리고 늦추입 때문에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마필. 여전히 뭐 상태는 무난한 모습이고 잘 만들어놨으니까 결국은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검증을 하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마필은 바로 11경주에 출전하는 11번마 매니먼입니다. 참 박용규, 웅규 형에게 뭐 기쁨도 주고 슬픔도 줬던 박용규 조교사에게 그런 마필이 아닌가 봐요. 하위군에서 승승장구했던 마필이 상위군에 올라오면서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마필은 사실이죠. 근데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보였다가 또 안 뛰었다가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문세영이라는 기수의 손에 오면서 나름대로는 인기를 끌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하지만 역시나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왔었고요. 문세영 기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거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좀 골라서 썼으면 좋겠고 이번 경주가 그런 편성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출마 투표를 하고 나니까 출마 투표하기 전에 만났거든요. 이게 또 11번 게이트를 덜컥 뽑아버렸네요. 뭐 워낙에 발죽이 이탈이 빠르니까 게이트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본 빙고 스타가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좀 고민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필은 무난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경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의 판단은 실용한 매니머니가 선행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뭐 인기권의 마필이니까 저 역시 뭐 이 마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1경주에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1경주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문세영 기수를 만나고 왔고요. 4경주에 4번마 동틀 때, 7경주에 7번마 금화포르테, 11경주에 7번마 매니머니. 4번마 동틀 때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다 내용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직접 만나봐서 정리하겠고요. 한대건 일요일 경마의 본 예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 국내 6등급 12마리 앞에들이 출전을 했고요. 우열이 드러났죠. 그냥 뭐 3번, 5번, 9번, 10번 이 4마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2변이 나온다면 7번마 스토미 패션까지 2변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 PK 타임은 데뷔전 때 선행 가서 덜미에 잡혔지만은 순발력도 막강했었고 OK 퀸이 워낙에 잘 뛴 거지 얘가 못 뛴 건 아니었었죠.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도 인기만을 팔렸는데 여지없이 선행을 실패하면서 사람을 병신을 만들고 2착도 못했어. 3착 갖다 대면서 배당의 주역으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발주 이탈이 상당히 빠르고 3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얘보다 더 빠른 마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얘보다 빠른 마필이 없어요. 경주거리는 1300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단독 선행이 너무나도 유력시되고 모래를 맞지 않는 주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마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상권의 한 자리를 지켜내줄 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5번 4JK는 깜짝 3착이죠 사실. 지난번 데뷔전 때 뭐 비인기권에 앞서섰는데 의외로 선입권 가담도 되고 끝걸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병현 기수도 한번 만나봤는데 박병현 기수는 지난번보다 더 낫다네요. 앞에 상태가. 뭐 지난번보다 나오면 입상 아닌가? 더 지존이가 됐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스토미 패션은 매번 그래요. 결정력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이게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마 로얄 복순이도 조금은 올라와주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승부 타이밍이 돌아갈 것 같은데 상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POK 타이밍이 워낙에 빠르니까 아마 1300을 도전했다는 것이 로얄 복순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5번 피오레 문제의 마필이죠. 최원준 기수에게 입상에 5천원만에 입상의 단맛을 느끼게 했던 마필인데 워낙에 그 걸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6일 경기에서 기대를 모았던 마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발쭉 기립을 하면서 늑발을 하죠. 그래서 늑발을 하고 또 직선에서는 걸음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늦발만 하지 않았다면은 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또 다시 한번 최원준 기수에게 좋은 또 기억을 남겨줄 수 있던 마필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는 또 최원준 기수 만나봤는데 뭐 아쉬움이 없겠죠. 딱 그만큼만 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최원준 기수.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3번 PK 타임을 놓고 해야 되는데 5번 4JK, 10번 피오레 두 마필 중에서 때리고 맞히는 막방을 정하면은 뭐 그냥 깔끔하게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변수는 뭐 9번 로얄 복싱, 7번 스토잉 패션인데 현장에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 5번, 10번 두 마필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1경주 정리하고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로이 1000m 국내 6등급 2세의 마필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상금을 더 주는 국산 6등급 경주. 근데 신마들이 그렇게 뭐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에 일전을 뛰어봤던 마필들도 출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신마들이 넘치면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못 나오지만 이번 뭐 글로벌 랭크라든가 3번 더디존이 일전을 치렀던 마필들이고 이 마필들이 실전에서의 모습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명함을 들밀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이번 뭐 글로벌 뱅크는 뭐 좋았죠. 그냥 이건 좋았다라는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킹 그레이스가 원체 빠르게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었고요. 뭐 선행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림은 이래요. 3번마 더디존은 주행검사 때 이후에 실전에서 뛰는 거 보면 많은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내고 약간 덜미가 잡혔다. 근데 이번 뭐 글로벌 뱅크는 편안하게 타고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다. 근데 이번이 느리지가 않아요. 3번마 더디존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 것 같고요. 선행 가니면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고 글로벌 뱅크는 따라가던 등급이 돼요. 근데 글로벌 뱅크가 혹시라도 더 빠르게 선행을 받아버리면 우승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3번 더디존이 따라가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럼 2번, 3번 막권이 깨질 수 있어요. 가장 저배당을 지킬 수 있는 그림은 3번 더디존이 선행을 나가고 2번 글로벌 뱅크가 입상권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써서 우승을 하든 뭐 하면 좋은데 경마가 뭐 그림대로 그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문제지. 2번, 3번은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어. 3번 선행 나고 2번 나와갖고 그냥 땡땡 끝나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경주니까. 배당은 없는데 참 믿고 때리기에는 3번만 더 전에 선행 실패가 2번의 주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찝찝하긴 해요. 근데 대안은 없습니다. 10번만 페네트로는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3번이 풀어진다고 한다면 페네트로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 같고 7번 볼드 샤이닝도 순발력도 좋고 선두권에 가담되는 모습인데 끝까지 밀어주는 모습 때문에 이것도 뭐 데뷔전 때 뭐 잘 뛰긴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말은 뭐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사실 이번 3번을 인정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2번, 3번 인정하는 거 그냥 이경주 한두 경주 버렸다 생각하고 배당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분산해 보실 분들은 2번, 3번에 좀 더 주력을 하시고 7번과 10번 두 마리의 마필만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마승리가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네 자꾸. 신기하네. 한번 지켜볼게요. 자, 2경주 정리하고요.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겁나게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2번만 아름다운 소풍, 3번 리드업, 뭐 8번만 남원킨 이러한 마필들, 3번 로얄 에센스, 뭐 10번만 레베카. 가장 빠른 마필은 2번, 3번, 8번이 게이트 이탈이나 순발력 싸움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입니다. 자, 이 순발력 빠른 마필들 중에 살아남은 마필을 골라놔야 되고 선행을 한 마리가 나타나면은 시종일관 압박을 하면서 경주로 풀어갈 소리가 높습니다. 뭐 경험을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저는 2번, 3번, 8번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내고 싶은데 사실은 다 버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선행마들을 싹 다 버리고 추위권이나 선위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한대건이가 잘 알고 있는 마필, 그 마필들을 주력마권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 음성 정보나 제 문자 정보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마필을 놓고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충마에 따른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대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하는 충마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이경주만큼은 그래 내가 대건이 한번 믿고 한번 듣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전장이에요. 문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 계좌는 항상 열려 있고요. 060으로 문자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나는 문자 같은 거 싫어! 그러면은 음성정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2번, 3번, 8번. 2번, 8번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려요. 2번 같은 경우는 대가리 팔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 마피들은 차라리 걷어내고 선취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피들을 가져가보자.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오픈 메인 승부 경주 속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매출 한 경주 포기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매출 작은 매출 아닙니다. 저도 돈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오픈 메인 승부 경주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충격감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1번가 니케 스트리트 데뷔전 모습 보면은 엄청나게 뜰 것 같아요. 도주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과천시장배에 나올 줄 알았더니 브리즈업에 역시 부산 마필들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방에서는 기대치를 한번 갖고 있는 마필 저 역시 충격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3번 동틀 때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수하고 직접 만나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하루는 잘 뛰고 하루는 못 뛰어서 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오면 좋고 뭐 말면 말고 이런 식이니까 좀 그렇고 6번가 콘트레일은 뭐 굉장히 뛴 마피다라고 뭐 포장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포에버킹과 리얼 걸치의 이 72배의 배당을 제가 적중을 했죠. 이 콘트레일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마겸이 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콘트레일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을 보면은 선행을 가서 끝끝내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 따라가서는 검증이 안 됐거든요. 1번가 니키 스트리트가 원체 빠르니까 1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따라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마필도 생김새도 그렇고 단순히 선행형의 마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육감적으로 생겼어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번은 편성 잘 만나서 온 것이고 8번 과천 투혼도 2착 승급했는데 말 안 되고요. 이거 되지도 않아요. 그건 스카이빅은 어부지를 노릴 것으로 보여지고 실목도 오피윈터는 괜찮죠. 더 주저놓고 끝내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근성이 있어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1600m에도 뛴 걸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1번 니케 스트리트를 놓고 실버마 오피윈터 쪽으로 단통막권 한 대가 승부막권입니다. 오픈메인 승부경주에 1번 놓고 11 1번 놓고 11 단통막권 승부막권이고 1번을 놓고 6번 콘트레일을 바치느냐 3번 동틀대를 바치느냐 이것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놓고 11 1번 놓고 11 한대건의 승부막권이고요. 1번 놓고 4번 6번 중에서 방어하는 막권으로 현장에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놓고 11 한대건의 오픈메인 승부경주 1번 놓고 11 주력막권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놓고 11 1번 놓고 4번 6번 중에서 한방막권 방어하면서 한대건의 오픈메인 승부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 경주거리 1600m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약간 좀 우위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매번 쥐어짜는 마패들이라서 좀 짜증이 납니다. 1600m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는 일본 행운성이 3차 승급했어요. 이건 뭐 이제는 한동안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이군에서도 뭐 그냥 뛰던 마필인데 승급을 해갖고 또 하마시키세만 3kg 감량이니까 자꾸 손이 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능력은 있는 마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소중한 인연은 좋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레이스가 좀 꼬였었는데 중위권에서 끝까지 힘을 쓰고 아주 그냥 쥐어짜면서 월드코리안과 박빙을 연출했습니다. 월드코리안이 지난주에 나와갖고 개 삽질거리를 했는데 이게 뭐 편성의 이점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때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소중한 인연 굳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을 조성원 태워 놓고 빼먹을 일은 없습니다. 조성원 기수의 다시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 썬더엘리 마필은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출발 심사 출발 자세가 좀 불량해서
마필이 제대로 추진하지를 못했다고 보는데 끝걸음은 낳는 모습이었었고요.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 성곤이가 계속 타왔던 마필인데 이걸 안 탄 걸 보면 약간은 조금 뭐랄까 불안감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정말 라이징 프린스는 기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을 가거나 뭐 따라가서 어부지격으로 버티는 격이기 때문에 뭐 딱 그만한 편성을 만난 거죠. 7번화 캡틴 가이도 지난번 6등급 1600m 경주에 출전해서 개편성이었었죠. 올라오는 마필들도 없고 갑자기 이게 선행을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워낙에 말들이 없으니까 이게 선행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편성이 워낙에 허접하니까 뭐 안 될 거 없다가 보여지고 그거만 최강 드라이브는 올라와야 되는데 언제 올라오냐고 이게 지난번에 용궁이같이 부산 내려가서 상금 벌겠다고 진짜 악착같이 타는 건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스마트 마린이 쳐서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 보면. 그래서 부산경마 1경주는요. 이번 소중한 인연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을 놓고 하는데 7번 캡틴 가이 쪽으로 단통 막건 그리고 뭐 3번 4번은 방어 막건이죠. 2번 놓고 7번 막건 그리고 2번 놓고 3번 4번 두 마리 앞에 관심 가져보면서 설마 CT 유너가 선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얘가 선행 갈 정도면 라이징 프린스가 그래도 울고 있지 않죠. 혹시라도 얘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지만 불안정 파스 목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번만 모르피스라든가 11번만 러브잇이 주행검사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지 못한 10번만 모르피스가 연습 주행을 할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처음에 주행검사 볼 때는 너무 안 좋아서 별거 없었구나 생각했거든요. 1억 8천만 원짜리 고가형 앞인데 잘 만들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문세영 기수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근데 편성이 어떻게 신마경주가 이렇게 짜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혼합 4등급이 그만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무시할 수 없으니까 10번 모르피스는 잘 만들어진 만큼 그냥 어부지적으로 충만 넣겠습니다. 실버 러브잇도 워낙에 조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블루울프는 고개가 좀 높죠. 고개를 자꾸 쳐들고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모습. 오죽했으면 3번 리딩 레이서가 17전 동안에 한 번도 입상을 못한 맙지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뭐 해피보이는 끝걸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력이 그렇고. 설마 나이스 대시는 선행이에요. 지난번에는 문학지프나 투고위 뭐 이런 나피들이 압박이 상당히 심했던 경주기 때문에 못 버텼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룰을 알라하고 혼자 그냥 편하게 산에 돌아와 볼 수 있습니다. 4코너까지 자원할 만한 마피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이번 5경주는 한대건 역시 적중할 자신은 없을 것 같고요. 뛰는 거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15번 모르피스를 충막감으로 놓고 1번, 6번, 8번, 7번 10번 놓고 1번, 6번, 8번, 7번 다 팔리는 막건들인데 조금 더 주력을 한다면 10번을 놓고 7번 러브잇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볼게요. 자, 부산교차 경주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로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일단은 뭐 한 마리만 딱 믿을 게 있다. 한 마리. 이거 뭐 두 마리 보거든. 난 이거 이음마 아필이 지난번에 그 실전에서 이 9월 15일 경기였었죠.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한참 배당판을 보고 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당판에 태풍 분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5.5배까지 떨어졌는데 정말 대단했었죠. 대우축제의 배당을 넘어섰을 정도로 이마필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막 들락날락 아주 그냥. 제가 모처럼 만에 그런 배당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쳐간다고 했으면 두바이 포워드가 자신 있다고 했으면 이러한 배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뭐 편성을 이번엔 너무나도 쉽게 만났고 또 지난번에 걸음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못 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 뭐 두바이 포워드는 뭐 우승은 뭐 내가 확실하다라고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왔습니다. 이거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겁니다. 뭐 두바이 포워드 충막감이고요. 말이 없어요. 말이. 10번만 말리본 밀리언이 데뷔전 때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뭐 싹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좋았다고 솔직히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리더라고요.
이제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요. 근데 아무리 1200m를 하더라도 이렇게 걸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했는데 또다시 1200을 나왔습니다. 이 김영관 조교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추구하죠. 19조의 마피들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19조가 무섭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철저하게 걸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올라오는 마피들이 끝걸음이 계속 좋지가 않다면은 말르고 밀리언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귀만 해보면은 10번 못 삽니다. 10번 막건 10원짜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방의 스타일이라든가 마방의 변화를만 본다면 10번 마필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5번, 6번, 7번 세 마필 다 선위권, 추위권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뭔가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아쉬웠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험은 영광의 축복이 지난번에 입상했다고 팔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6살의 아필이 43전을 치르면서 10번의 입상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 마필이 아직도 4등급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타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뭐 한계가 들어갔다 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마필을 가지고 가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담금만 이경주는요, 1번을 놓고 5번, 6번, 7번, 10번 이 네 마리 아피들을 관심 갖고 있는데 10번만 말리브 밀리언의 전력에 대한 변화 좀 기대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바로 20번만 새벽입니다.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경주의 산이 있었죠. 베스트 10에게 한 4마신 정도 졌죠. 이 마필은 진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경주를 제대로 풀어내가지 못했었고 그만큼의 걸음이 안 나왔다고 보는데 마방에서는 예전에는 선행형의 마필이었었지만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고 있죠. 따라가면서도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 없이 10번 새벽이가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유력하다.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우연히 드러나 있죠. 1번, 2번, 뭐 3번, 4번, 뭐 7번, 9번, 뭐 12번 많이 팔려요. 그 중에서 뭐 단연 2번은 베스트 10이 가장 압도적인 인기권으로 보여지고 3번 에이스 7은 3착 승급했는데 매번 뭐 주기가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금곡성도 지난번 걸음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마필들을 공략을 할 생각인데 어차피 인기권의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주력 막권을 어디다가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내가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4배가 됐던 10배가 됐던 간에 저는 자신 있다. 내가 막권 살 수 있는 경주에 추천을 하지. 이게 대끼니까 안 해. 이게 배당이 없으니까 안 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경주가 어찌 보면 배당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번만 새벽일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구멍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가 않는 한대건이가 능력 분석을 착실히 한 나피들이 있다면 전 승부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대끼리 막건에 승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까지 한번 제가 그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량을 활용을 해서 한대건이가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이번 6경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경주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로 1200m 11마리 아피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700마 에이스 돌풍이 가장 눈여겨볼만 하죠. 예, 부담량은 56kg. 이제 뭐 거의 한계 중량이 올라섰는데 카우보이 칼을 잡아치고는 굉장히 칼칼해요. 예전에는 카우보이 칼 잡아만 나오기만 해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에이스 돌풍이 뛰어온 전력을 보면 선행을 가서도 끝걸음이 있었고 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끝걸음의 여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출입이 워낙에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부담 중량 올라간 거 빼고는 이 마필이 뭐 나쁜 게 없어요. 예, 7번 에이스 돌풍은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3번 대호축제는 왜 이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오겠지 했는데 또 못 오더라고. 또 배당판에서 또 없다고 나왔어. 완전 배당판에. 이번에도 한번 배당판 한번 주시해 보겠고요. 기수가 교체됐는데 경질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7번, 4번이 뭐 대길리 막건이긴 하지만 일단 우선적인 관심 막건은 맞고요. 10번 프리러닝이라든가 실로와 드림 질주가 끝걸음 한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마피들은 약간은 좀 어부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10번과 11번 쪽보다는 3번 디나가 지난번 경주 이게 승급전이긴 한데 너무나도 폭발적인 주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마필 완벽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개도 좋아요. 그래서 3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번 에이스로 포개서 한번 대호축제 대끼리 막건이에요. 너무 배당 없으면 7번 4번 놓고 3복을 하든가 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열이 7번 4번 쪽에 좀 더 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설경마 7경주고요.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한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피도 있죠. 1번, 2번, 3번, 7번, 9번, 11번. 많아요? 네, 도전한 마피들이. 근데 능력이 참 없고요. 어떤 마필은. 어떤 마필은 기대 이하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이 마필은 모래를 못 맞아서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자기가 최대한의 능력, 그리고 최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만의 전개를 이끌어갈 그 마필을 한대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열이 드러나 있어서, 이 7번 금화포르테 이번 디어와 걸치가 깜빡깜빡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추입형에 올라오는 마피들을 제가 승부하겠다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한대건 기가 막힌 이번 경주 편성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착실히 승부하겠다, 착실히 돈 벌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내용도 괜찮고 한대건은 그 마필 한번 노리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건에 이어지는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입니다.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니까 이것만 돈 모아도 우리가 더바가 승부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잖아요. 돈 따면 떠나라. 경마장은 그런 소원이 있죠. 7경주까지 적중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후반부 경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경주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부산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제가 늘상 똥마이라고 말씀드린 6번 럭키한마. 제가 지난번에도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똥마이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버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똥마이를 하더라도 항상 들 때는 이 마피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이번엔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다른 마피들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데 9번, 10번, 11번, 12번 이 외곽 쪽에 있는 4마리를 분명히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 4마필 중에서 한대건이가 마음속 깊이 충막감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는 날려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남겨놨습니다. 6번, 9번, 10번, 11번, 12번인데 5마리 다 가져가서는 배당 나오겠습니까? 환수가 안 되는 만큼 충마 잘 세워서 한방 주력하고 2마리 정도만 방어하는 박건으로 이번 4경주 부산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로 1700m고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문제의 마피는 실무가 히비키입니다. 참 마음고생 많이 시키죠. 80%의 입상률. 한 번의 입상 실패. 이제 뼈저렸죠, 사실. 강력한 인기만으로 팔리고 별거 없나? 계속 입상은 해요, 사실. 근데 꾸역꾸역 뭔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마방이 선택한 것은 거세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을 했고요. 우승한 이후에 거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방에서도. 마필이 많이 순응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 바람이지. 마필을 조기에 본 임기영 기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전 이번 주에 임기영 기수를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비키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거세를 했다 하더라도 히비키가 보여준 능력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지라고 거세했고 또 준비가 됐으니까 출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히비키는 한 번 더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고요. 브레이브업은 승급전이긴 한데 이 7번 예스 유캔을 괴롭힐 거예요. 7번 예스 유캔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도 제가 이걸 승부경주로 가져갔다가 아주 개피를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혜선 기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김혜선 기술을. 우리 혜선이 언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결승 전방에서 말이 쓰고 있는데도 성의가 없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지금 예스위킨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지만 브레이브업이란 마필과 경합성의 소지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한 마리 선에 나가면 한 마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두 마필 다 상태는 좋습니다. 8번 스트롱샤이는 두 번의 연속적인 우승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누리 기수가 탔을 때와 빅토아르 기수가 탔을 때의 걸음이 너무 상반돼서 편성을 잘 만난 것도 있죠, 사실. 근데 빅토아르 기수가 워낙에 잘 탄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대비해서 3kg의 부담연이가 올라갔고 57kg의 중량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 무대죠. 스트롱샤인이 지난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무빙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57kg를 들고 외곽을 빼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과연 도전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1번을 놓고 5번, 7번, 8번입니다. 이변이 나온다면은 6번 막 초원볼트 이 마필의 추임력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11번을 놓고 5번 브레이브업이나 6번 초원볼트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입니다. 자, 이번 8경주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이 추천했고요. 뭐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 너무 못 뛰니까 물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 9번 트리프 파티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기도 하고 이 1200m에서는 당할 마필이 없다고 저는 봤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레이스가 꼬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 컨디션이 한번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성공 기수를 불러들여서 이 55kg의 중량을 달았는데 55kg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간상가를 이겨낼 것 같고 뭐 트리플 파티의 변화를 한번 추구해보고 싶고요. 8번만 에버인 에버는 매번 좀 늦발동이 걸리는 맛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만 영토대왕은 선행을 가서 어부지리격으로 버티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맨날 지그런 건 없죠. 뭐 글로리 데이즈도 지난번에 전력 아꼈고요. 뭐 안 팔렸기 했던 마필인데 1800 되지도 않아요. 1800m에서 자꾸 이게 갈아서 보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데 이게 1800m에서 처음 들어올 때 8월 13일 경주는 약간의 좀 어부지가 따랐던 거고요. 저는 이 단거리에서는 글로리 데이즈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유성 파이팅은 강급되고 나서 이렇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못 보이는데 영토대왕이 원체 빠르니까 유성 파이팅의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인더백은 사실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에 도깨비 같은 경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가보스타 점핑이죠. 예. 이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부담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나 그러고 이제 부담량을 줄인 것 같아요. 점핑 출전인데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이고요. 뭐 갈 데가 없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부담량을 줄여놨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가보스타가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부상경마 5경주는요 9번 트리플 파티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9번을 놓고 8번만 에버앤 에버 5번만 글로리 데이즈 이 두 마필이 일단 우선순위고요. 뭐 3번 영토대왕이라든가 6번 유성 파이팅 이런 선행형 버티기 마필들은 이변 마필로서 한번 현장에서 한 마리는 가져가고 한 마리는 버리는 그런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9번 놓고 5번 8번 두 마리의 마필 쪽에 우선적으로 부상경마 5경주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2000m. 하이라이트 경주를 가장 짧게 방송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말이에요. 엄마 청담도끼, 7번 뉴스타드, 8번 클린업 조이. 뭐 이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다들 능력 마필들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클린업 조이는 뭐 그랑프리 우승의 마필이고 올해가 거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내년이면 7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 그랑프리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작벽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 졸전은 제가 이 마필을 제외를 하고 아이비뉴어 파더의 트리플 라인을 적중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은 끝번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끝번 신청을 해야 되는 클린업 조이가 발주기 이탈이 안 좋은데 역시나 끝번을 달고 나오지 못했을 때는 항상 기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워낙에 강자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뉴시타델은 체중이 계속 불었죠. 554kg에서 지난번에 20kg 불면서 또 570kg 지금 체중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중을 빠졌다고 해요. 조재료 기수를 만나보니까 또 돌아온 적인 기수인 조재료 기수 지난번에는 57kg 이번엔 55kg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는데 클린업 조이가 올해가 기점이라고 한다면 이 뉴시타델은 내년이 더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청담도끼 역시나 3사 마필이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청담도끼의 선행을 7번 뉴시타델과 8번마 클린업 조이가
어느 시점에서 잡아내느냐. 이게 아마 이 경주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조건은 5번 청담 듣기가 좋죠, 사실. 선행을 가서 그냥 버틸 수 있는 경주니까. 당연히 조건은 좋고요. 경주가 2000m인데 온비터브로 오마신 이겼던 여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오늘 유승환 기수가 밥 먹으러 내려가길래 물어봤어요. 클린업 조이하고 척담 도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이길까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 한번 듣고 싶어. 이랬더니 청담 도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선행이니까 또 기수들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농담 딱 먹기로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도 있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앞으로의 수성에 있어서 청담 도끼는 모르겠습니다. 돌콩이라든가 뭐 왜 부산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체 좋아요. 상위권에 올라오자마자 뛰는 모습을 보면 원체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청담 도끼를 놓고 해보고 싶고요. 뭐 7번은 뉴스타드에 8번 클리업 조이죠 뭐. 이건 뭐 인기말을 빼고 저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주니까. 3복 다 한 방이야. 5번, 7번, 8번. 6번은 샵로커가 뭐 들이대보기 뭘 들이대. 근처도 못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샵로커는. 5번 넣고 7번, 8번, 5번, 7번, 8번. 차이 3복 한 방에 더 놨겠다, 씨. 바닥이 뭐 점바닥이겠지만. 무슨 대상경주가 저러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대상경주를 하더라도 이제 그랑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들의 격돌에서 어떤 마필이 그랑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능력마저는 그런 맛에 또 보는 거예요. 물론 맞고 나서 맞춰 먹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5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5경주 1번마 큰마법은 경기 조건을 잘 만났죠. 1번마 비오의 상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3m에서는 의외로 선입권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 때문에 6번 놓고 1번 큰마법입니다. 1번 큰마법이 가장 앞서고 그대로 6번 미오 6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영광. 네, 부산경마자 6경주입니다. 1번 최강봉기는 나름 좋아요. 시간에 도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주행 없는 모습이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5번 카스바 프린스가 상당히 뛰마 피인 것 같아요. 5번을 놓고 선두 1번 최강봉입니다. 1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9경 7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1번 킥장은 천장을 나섭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줬죠. 시위엄마 US맨 선입권에서 상황에 따라가는 마트들이 킥장 따라가다 다 경신되면 정말 올라올 걸 보여줍니다. 1번 놓고 12번 2위권에서 12번 US맨. 지난번에 시우마 어프로치가 상당히 잘 뛰었어요. 2000m의 경주 거리를 무패와 디퍼런트 디멘션을 이기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임 앞을 빼고 하려고요.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m라는 경주 거리의 특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고 또 그 적성에 맞지 않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이 해당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진 마필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조금 잘 뛰었으니까 최근에 이래서 가져가서는 결코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자, 한대건 고르고 골라서 한 3마리 정도 압축해놨고요. 워낙에 부산 교차 경주의 1등급 경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변의 앞에 한 마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배당이라면 배당, 그리고 또 적정한 배당이라면 적정한 배당. 한대건은 두 가지의 방법을 전부 다 선택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적중으로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됐겠습니다. 이번 6경주 한대건 꼭 함께 해주시고요. 한대건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부산경마의 승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산경마 정리하고 서울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의 가장 중요한 경주죠.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침친다. 너무 흥분하니까 침이 듭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국내산 6등급 1000m 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앙 태양 가운데 3경주입니다. 2번마 럭키미스. 어차피 뭐 선두권에 나선 마필이 장땡입니다. 안쪽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선두권 가담도 가능한. 5번 명품모배는 은근히 괜찮아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2번 놓고 5번 키미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경주에요. 경주를 참가했다. 3번 럭키봉화도 원 선입권에 경기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와서 봉화 마스크 성장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데 3번 놓고 6번 드려. 6번, 3번, 10번, 6번.
경주구로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지금 언더디서나는 700에서는 의외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리드머니 일반 경주에서 제 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일권이 있습니다. 1번, 2번, 11번. 10번, 2번, 5번 세 마리가 섰습니다. 한대건이가 노리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기수들이 참 많이 있죠. 선주권과 챔피언킹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참 먹을 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필이 악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악벽 없습니다. 그런 마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필의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마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만나본 기수는 과연 이 마필이 지난번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경주가 진짜 검증 무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마필입니다. 떠오르는 수성도 있습니다. 잘 섞어놓은 잡채밥 같아요. 자, 그 잡채밥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먹는 거, 당근,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한대건이가 맛있는 고기류만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 이 한 경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오픈 승부 경주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정말 이 경주는 놓치지 않겠죠. 도와주십시오. 서울공마 11경주입니다. 경주 1200m 11마리 앞을 드리고요. 일단 실용한 매니머니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 빙고스타를 놓고 해야 될까 매니머직을 놓고 할까. 근데 문세영 기수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또 예전에 탔고 매니머직을 어떻게 타야 될지 알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덜미가 잡힌다 하더라도 또 경주가 1200이니까요. 실버만 매니뮤직을 놓고 하고 싶고요. 빙고스타는 따라가도 됩니다. 선행을 가는 게 좋긴 하지만 따라가도 되고 상태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 있어요. 이 뭐 절묘한 선택은 항상 늦추입이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땡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1200m 그냥 울며 가자 먹고 찌르고 다른 건 뭐 다 그렇습니다. 3번 햇빛 나도 느리고 뭐 동촌에 가야 돼 아직 회복 안 됐고요. 7번 초원강타가 조금 냄새가 나는데 적정거리 내려와서 이 마필도 예전에 걸으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얼마만큼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강급된 9번 대한장군은 뭐 큰 변화는 없고.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7번 매니매직을 놓고 하는데 1번 빙고스타 쪽으로 단통 맞건 11번 놓고 1번 맞건을 주력을 하고 싶고요. 11번 1번을 놓고 2번이라든가 7번 두 마리 앞에는 차라리 3복을 한번 방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배당이 없어 또 이게. 마지막 11경주는 11번 놓고 1번 맞건, 뭐 단통 맞건만 말씀을 드리고 11번 1번 놓고 2번 7번 두 마리 앞에는 3번 맞건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부처는 3, 4, 6, 7 열이에요. 부산경마는 4경주와 6경주고 한대건 오픈 승부경주, 오픈 메인 승부경주는 4경주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10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이니까 무통장 문자 신청을 제발 좀 9시도 괜찮고 8시도 괜찮습니다.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경주 시작 10분 전 5분 전에 하시면 저 없이 돌아버립니다. 조금 더 빠른 한대건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현장에서 시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